주방은 단순히 비싼 자재만 쓴다고 예쁜 건 아닙니다. 어디에 쓰고 어디에 매치할지 이 밸런스를 찾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70평대처럼 완전 대형 평수는 제작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주방에 만들면 진짜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30평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제가 강남에서 10년 동안 200개 넘는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요즘 주방 트렌드가 확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객님들께서 주방은 구조 변경 없이 깔끔하고 심플하게만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달라요.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주방은 단순히 비싼 자재만 쓴다고 예쁜 건 아닙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든 자재를 최고급으로 쓰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는 어디에 고급 자재를 쓰고 어디에 가성비 있는 자재를 매치할지 이 밸런스를 찾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평수별로 어떻게 주방 인테리어를 하면 좋을지 실제 시공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70평대부터 30평대까지 각 평수마다의 공간 활용법과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도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봐보세요. 첫 번째는 70평대 인테리어입니다. 대형 평수의 장점은 사실 너무 많죠. 공간이 넓다 보니까 주방 내부에 대면형 아일랜드랑 식탁을 한 공간 안에 넣을 수 있는데요. 특히 저는 70평대처럼 완전 대형 평수는 홈바를 제작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주방에 홈바를 만들면 진짜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냥 주방 가구만 있으면 좀 심심할 수 있는데 홈바에 와인잔이나 유리잔을 예쁘게 놓아두면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느낌이 확 나요. 실용성도 높고요. 평소에 예쁜 잔들 전시해두다가 손님 오시면 와인이나 위스키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홈바를 추천드렸을 때 후회하셨던 분은 한 분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수가 클수록 고급 자재를 쓰시는 것이 좋아요. 대개 고객님들께서 평수가 크니까 저렴한 자재를 써도 티가 잘 안 나겠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흔히 알려진 가성비 자재로 가구 도어는 페트 소재, 상판은 인조대리석을 떠올리시는데 오히려 이런 자재들은 작은 평수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 30평대의 작은 평수는 주방 가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좀 적어서 저렴한 자재를 써도 크게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70평대는 좀 다릅니다. 주방 가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가구 도어 하나가 집 전체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특히 60평대 이상이 되면 가구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때 저렴한 자재를 쓰면 너무 휑해 보여요. 이걸 저는 공간의 밀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재를 밸런스 있게 믹스해서 이 공간을 꽉 채워주는 느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60평대 이상에서는 가구 도어 재질이나 세라믹 같은 자재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져요. 큰 평수일수록 고급 자재를 써야 공간이 더 풍성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인답니다. 그 다음으로는 50평대입니다. 50평대도 대형 평수에 속하기 때문에 대면형 아일랜드와 식탁을 같은 공간 안에 넣을 수 있거든요. 대면형 아일랜드는 정말 모든 주부들의 꿈일 거예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거실에 있는 가족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TV를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런 개방형 구조가 갖고 있는 단점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 냄새가 거실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환기시설은 정말 신경 써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싱크대가 다 보이다 보니까 설거지나 조리대가 지저분하다면 거실에서도 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방 정리정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대면형 아일랜드를 메인 조리 공간으로 쓰시는 것보다 살짝 뒤돌아서 쓸 수 있거나 보조 주방을 만들어서 메인 조리대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동선인데요. 이 주방에 황금 동선이 있습니다. 이 황금 동선은 인덕션, 싱크대, 냉장고, 조리대 이 네 가지예요. 특히 인덕션과 싱크대는 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요리할 때 계속 뒤돌아야 되거든요. 만약 아일랜드에 싱크대나 혹은 인덕션 하나밖에 못 놓는 경우라면 냉장고와 조리대 동선을 고려해서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신경 쓰면 보기에도 예쁘고 동선도 편리한 주방 인테리어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40평대인데요. 40평대는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대면형 아일랜드를 하자니 식탁 놓을 자리가 없고, 안 하자니 아쉽고, 아예 작고 좁으면 쉽게 포기할 수 있는데 또 포기하자니 대면형 주방에 긴 아일랜드가 배치할 수 있는 구조는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40평대 주방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풀어냈던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건 소몽 디자인의 꿀팁이긴 한데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에 풀어봅니다. 바로 주방 발코니를 확장해서 아일랜드를 길게 빼고 식탁은 과감하게 거실로 빼버리는 거예요. 40평대는 주방과 거실 사이의 거리가 짧아서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거실에서 보는 주방 뷰가 시원시원해서 다들 만족하시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수납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수납 꿀팁이 있습니다. 냉장고는 4도어 플러스 김치냉장고 원도 이 조합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키 큰 장에 서랍을 최대한 많이 넣고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기 같은 소형 가전들은 전부 보조 주방으로 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평대입니다. 30평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일랜드는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30평대에서 아일랜드를 욕심내다 보면 대부분 세로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원래 아일랜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이랑 대화하면서 요리도 하고 싱크대 아래가 가려져서 주방이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건데 세로형은 옆모습이 다 보여요. 게다가 동선도 엉망이 됩니다. 예쁜 것도 애매하고 동선도 애매한 주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0평대 주방은 대면형 아일랜드보다는 집 구성원이 몇 명인지, 주방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레이아웃을 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곳은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똑같은 타입인데요. 한 곳은 일자형 주방으로 하고 뒷공간은 수납이랑 팬트리 공간을 넣었더니 오히려 더 고급스러워진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다른 곳은 한강뷰가 있는 창문 앞에 바로 식탁을 배치해서 주방을 대면형으로 크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평수는 메인 주방을 보조 주방 형태로 뒤로 빼고 식사하는 다이닝 공간을 예쁘게 연출하는 방식으로 인테리어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평수별 주방 인테리어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70평대는 공간이 넓은 만큼 자재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주방 가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가구 도어 재질이나 상판 하나로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홈바까지 더하면 더욱 고급스러운 주방이 완성됩니다. 50평대부터 대면형 아일랜드랑 식탁을 함께 놓을 수 있는 평수예요. 다만 환기시설과 동선 설계는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40평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방 발코니를 확장해서 아일랜드는 쭉 빼고 식탁은 과감하게 거실로 배치하면 훨씬 시원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평대는 아일랜드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해요. 대신 다이닝 공간을 예쁘게 연출하는 데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멋지고 예쁜 주방을 만드실 수 있어요. 결국 주방 인테리어를 할 때 중요한 건 평수에 맞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트렌드는 따르되 우리 집 구조랑 생활 패턴에 맞는 주방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방 인테리어 계획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